조지아주의 한 고등학교에서 괴한이 총을 쏴 학생 4명이 다쳤습니다. LA 카운티 온타리오에서 10대 고등학생이 학교 총기 난사를 계획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LA 롱비치 인근 윌밍턴시에서 대형 트럭 실린더가 폭발해 소방관 9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대한축구협회가 오늘 정몽규 회장이 직접 참석한 가운데 긴급 임원회의를 개최하고 클린스만 국가대표팀 감독 경질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입니다. 남가주 지역이 다시 2개의 폭풍 영향권에 들면서 오는 토요일부터 다음 주까지 흐리고 비 오는 날씨가 일주일 내내 이어질 전망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아메리카 뉴스입니다. 어제 조지아주의 한 고등학교에서 괴한이 총을 쏴 학생 4명이 다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어제 오후 조지아주 애틀란타시에 있는 벤자민 E. 메이스 고등학교에서 수업을 마치고 주차장으로 나온 학생들에게 총탄이 쏟아졌습니다. 이 사건으로 10대 남학생 4명이 다쳐 즉시 병원으로 옮겨졌고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학교 주차장에 있던 주인을 알 수 없는 차량에서 총기가 난사됐다고 밝혔습니다. 총격범은 직후 도주했고 신원이나 범행 동기 등은 아직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경찰은 비슷한 시각 북애틀란타 지역 도로를 따라 차를 몰던 3인조를 체포해 총격 사건과 연관성이 있는지를 조사 중으로 차에는 17살 소녀와 성인 남녀가 타고 있었다고 전해졌습니다. 지난해 학교 캠퍼스에서 발생한 총격 관련 사건은 총 346건으로 최소 71명이 숨지고 249명이 다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LA 카운티 온타리오시의 한 고등학교 학생이 학교 총기 난사를 계획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온타리오 경찰국은 어제 고등학생인 18살 세바스타인 비아세로를 학교에서 총기 난사를 계획한 혐의로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비아세롤은 온타리오 크리스틴 고등학교 학생으로 친구에게 학교 총기 난사 계획을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를 들은 친구는 즉시 학교 측에 알렸고 학교는 온타리오 경찰국에 신고해 범행을 막았습니다. 비아세롤을 살인미수와 테러 혐의로 체포한 경찰은 집에서 11정에 달하는 총기들과 수천여 발의 탄약을 발견했습니다. 경찰은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비아세롤은 총기 난사를 준비하며 경찰이 학교에 얼마 후 도착할 수 있는지를 연구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비아세롤은 6명의 학생들에게 총격을 가하려는 의도가 있었다며 현재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어제 오후 2시 45분쯤 LA 한인타운 인근 세미리 초등학교 근방인 일가와 웨스트모어랜드 인근에서 총격이 발생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학교가 폐쇄되는 등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경찰은 총격의 증거나 용의자를 발견하지 못했다며 수사는 종료됐고 다친 학생이나 피해자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캔자스시티 슈퍼볼 우승을 축하하는 행사 현장에서 총격으로 23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가운데 부상자 절반 이상이 16살 미만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어제 유니언역 근처에서 총격이 발생해 모두 23명이 총에 맞아 이 중 1명이 숨졌다며 희생자의 신원은 43살 엘리자베스 갈반이라고 오늘 발표했습니다. 숨진 갈반은 지역 라디오 이벤트 DJ로 2아이의 엄마였습니다. 경찰은 총격 피해자들의 연령은 8살에서 47살로 부상자 중 절반은 16살 미만이라고 언급했습니다. First and foremost, I want to stress that preliminary investigative findings have shown there was no nexus to terrorism or homegrown violent extremism. This appeared to be a dispute between several people that ended in gunfire. During the overnight hours, we learned there are 23 victims of yesterday's shooting. 경찰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현재 2명의 청소년을 포함해 3명을 구금 중으로 여러 개의 총기를 당시 현장에서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이번 총격 사건과 관련된 공범들이 있을 것으로 보고 이를 조사하기 위해 사건 발생 당시 촬영한 영상이 있는 사람은 경찰에 제공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지난 월요일 뉴욕시 지하철 내에서 10대 청소년 두 그룹 간의 총격 사건으로 1명이 숨지고 5명이 총상을 입은 사건 보도해드렸는데요. 오늘 총격 사건과 관련된 16살 용의자가 체포됐습니다. KBTV 정지원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연방수사당국이 이번 주 브롱스 지하철에서 총격 사건을 벌인 것으로 추정되는 16세 용의자를 체포했습니다. 지난 월요일 뉴욕시 브롱스 마운트 에덴 애비뉴 지하철역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해 1명이 사망하고 5명이 부상을 입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당시 수사당국은 10대 소년 2명이 용의자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12일 월요일 오후 4시 35분경 2명의 남성 용의자는 마운트 에덴역 북쪽 방면으로 향하던 4호선 열차 플랫폼에서 총격 사건을 벌였습니다. 해당 사건으로 35세 멕시코 출신 남성이 사망했으며 5명이 총상을 입었습니다. 수사당국은 당시 4호선 북쪽 방면으로 운행하며 마운트 에덴역에 도착하던 열차 내부에서 10대 그룹 간의 언쟁이 발생하며 싸움이 벌어졌고 이 과정에서 총격이 발생했다고 전했습니다. 연방수사당국은 서로 알고 지내던 두 그룹의 10대 무리가 지하철 열차를 탑승했으며 한 무리는 맨해튼 125스트릿역에서 다른 한 무리는 브롱스 양키 스테디움 인근 161스트릿에서 탑승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양측의 언쟁이 몸싸움으로 번졌고 열차가 에덴역으로 진입하던 중 열차 내부에서 총탄을 발사했다고 전했습니다. 당시 열차 안은 승객으로 붐비고 있었으며 열차가 승강장에 도착하자 더 많은 총성이 울리며 무고한 희생자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갱단과 연루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오늘 뉴욕시경은 지하철 역사 안에서 첼로를 연주하던 한 의대생이 연주 도중 뒤에서 머리를 가격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며 해당 영상을 공개하며 용의자 수배에 나섰습니다. 해당 영상을 보면 이안 프레스트라는 이름의 이과대학생 남성이 전자첼로를 연주하며 지하철을 오가는 승객들을 위한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여성이 연주자 뒤로 다가오더니 갑자기 물병으로 머리를 뒤에서 내리치는 모습이 고스란히 녹화됐습니다. 프레스트는 해당 사건이 지난 13일 오후 5시 50분경에 발생했으며 더 이상 대중을 위한 공연은 하지 못할 것 같다고 심경을 밝혔습니다. MTA는 즉각 성명을 내고 음악가를 포함한 대중교통 시스템 내 그 어떠한 시민도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며 무고한 시민을 공격한 용의자는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뉴욕시경은 사건 관련 용의자에 대한 적극적인 제보를 촉구했습니다. KBTV 뉴스 정지원입니다. 윌링턴에서 대형 트럭 실린더가 폭발해 소방관 9명이 부상당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LA 소방국은 오늘 오전 7시 알라메다 스트릿과 노스앤리포드 애비뉴 교차 지점에서 대형 트럭의 압축 천연가스 실린더에 화재가 발생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습니다. 유해 물질 전담팀을 포함한 소방관 150여 명이 도착해 화재 진압 중 약 6분 후 대형 폭발이 발생했습니다. 이때 소방관 9명이 부상당했습니다. 부상당한 소방관들은 인근 병원으로 후송돼 치료 중으로 이 가운데 2명은 중태입니다. 소방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한국 축구 국가대표팀의 전력강화위원회가 클린스만 감독 경질을 건의해 경질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입니다. 박주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아시안컵 4강 충격 패배 이후 축구협회를 향한 거센 비난에도 모습을 감췄던 정몽규 회장이 마침내 모습을 드러냅니다. 대한축구협회는 오늘 오전 10시부터 정몽규 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임원회의가 열린다고 밝혔습니다. 어제 국가대표 전력강화위원회는 3시간 넘는 열띤 경론 끝에 클린스만 감독에게 더 이상 지휘봉을 맡겨서는 안 된다는 의견을 모았습니다. 아시안컵 동안 선수단 관리 문제와 전술 부족을 이유로 클린스만 감독의 경질을 건의했습니다. 리더십을 계속 발휘하기 힘들다는 판단이 있었고 교체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전반적으로 모아졌습니다. 전력강화위원회의 의견이 전달되고 하루 만에 긴급 임원회의가 소집된 만큼 감독 교체가 속도를 내는 모양새입니다. 감독 교체가 확정되면 당장 다음 달로 다가온 태국과의 북중미 월드컵 2차 예선을 이끌 지도자 선임 등 후속 작업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박주미입니다. 축구대표팀 손흥민과 이강인의 몸싸움을 둘러싼 논란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이강인은 손흥민을 향한 주먹질이 사실이 아니라며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하무림 기자입니다. 몸싸움 사실이 알려지고 이강인이 공개 사과했지만 이강인의 소셜미디어에는 팬들의 비난 댓글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팀 주장이자 선배인 손흥민에게 주먹질을 했다는 행동과 함께 팀 미팅을 무시하고 탁구를 친 사실이 팀 분위기를 망쳤다는 글들입니다. 비난 여론이 거세지면서 진행 중이던 모업체의 광고 모델권이 결국 철회됐고 기존 광고권 역시 보류 여부를 놓고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이강인 측 대리인은 성명서를 내고 이번 내분 사태에 대한 일부 보도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습니다. 이강인이 목덜미를 잡혔을 때 손흥민에게 주먹질은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지만 계속된 해명에 평가전에서 이강인을 끝까지 기용하지 않았던 벤투 전 대표팀 감독이 재조명될 정도로 여론은 여전히 싸늘합니다. 해외 언론 역시 대표팀 내분 사태를 집중 조명하고 나섰습니다. 일본의 한 스포츠 전문 매체가 한국 대표팀 신구 에이스의 대립이 큰 소동으로 발전하고 있다고 전했고 프랑스 현지에서도 이강인이 손흥민과의 충돌 이후 혼란에 빠졌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내분 사태를 이례적으로 빠르게 인정했던 축구협회는 오히려 수습에는 소극적인 자세를 보여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뒤늦게 사태를 파악 중이라는 입장만 내놓았습니다. 사태 파악을 하고 있고요. 그 상황이 이제 어느 정도 파악이 되면은 다시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축구협회가 별다른 대책 없이 사태를 키우는 가운데 한국 축구는 국제적인 망신을 면치 못하게 됐습니다. KBS 뉴스 하무림입니다. 요즘 밤낮 일교차는 크지만 그래도 맑은 날씨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는 일요일부터는 다시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국립기상청은 LA 등 남가주 지역이 다시 폭풍 영향권에 들면서 오는 토요일부터 다음 주까지 흐리고 비 오는 날씨가 일주일 내내 이어질 것으로 예보했습니다. 폭풍은 2개가 남가주 지역으로 접근 중으로 첫 번째 폭풍 영향으로 이번 주말인 일요일부터 월요일까지 2에서 5인치의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또 두 번째 폭풍은 오는 21일 수요일부터 24일 토요일까지 이어지고 더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번 주 주말부터 다음 주까지 흐리고 비 오는 날씨가 이어지면서 기상청은 홍수와 침수, 산사태 등이 일어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북한이 바다 위 함선을 공격하는 신형 순항미사일을 공개했습니다. 그러면서 해상 국경선을 주장하며 침범하면 무력 도발로 간주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송금한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이 신형 지상대 해상, 즉 지대함 미사일이라며 바다수리 6형의 발사 장면을 공개했습니다. 미사일은 23분 정도를 비행해 목표 선박을 명중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번 발사를 실전 배치된 무기의 시험 사격인 이른바 검수 사격 시험이라고 지칭했습니다. 특히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동서해안 미사일 부대의 편제를 개편하라며 해상 국경선이라는 말을 처음 언급했습니다. 북방 한계선이 불법이라며 남쪽 국경선이 명백히 그어졌다는 지난달 발언에서 한 발 더 나아간 겁니다. 우리가 인정하는 해상 국경선을 적이 침범할 시에는 그것을 곧 우리 주권에 대한 침해로 무력 도발로 간주할 것이라고 단언하셨습니다. 연평도와 백령도 북쪽의 국경선 수역의 대비를 강화하라는 구체적 지시와 함께 해상 주권은 무력으로 지켜야 한다는 위협도 나왔습니다. 북방 한계선 NLL을 무력화하려는 북한은 1999년 서해 해상 경계선을, 2007년에는 경비 개선을 선포했는데 이 선들은 모두 북방 한계선 NLL보다 남쪽에 있습니다. 북한이 이번에 헌법을 개정해 해상 국경선을 명확히 규정할 경우 서해 수역에서 군사 충돌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북한이 그어놓은 해상 국경선과 우리가 설정해 놓은 NLL 선과의 브리치 부분에서 향후 이제 긴장이 상당히 조성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우리 군은 NLL 수호 의지를 강조하며 북한이 도발할 경우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송금환입니다. 나토 국방장관 회의에서 방위비 증액에 대한 언급이 나왔습니다. 러시아 푸틴 대통령은 무기 생산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조빈나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 들어 처음 열린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 국방장관 회의. 참석자들은 앞다퉈 자국의 방위비 증액을 부각시켰습니다. 독일과 프랑스는 올해 국내 총생산 GDP의 2%를 달성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독일의 경우 1992년 이후 처음으로 국방 예산이 GDP의 2%를 넘게 됩니다. 나토는 올해 GDP 2%인 목표를 달성하는 회원국이 31개국 중 18개국으로 처음으로 절반을 넘어설 거라고 발표했습니다. 지난해 전 세계 군비 지출은 2조 2천억 달러, 약 2,930조 원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는데 군비 지출 확대를 주도한 건 나토였습니다. I expect 18 allies to spend 2% of their GDP on defense this year, a six-fold increase from only 3 allies in 2014. In 2024, NATO will invest a total of $380 billion. 한편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연이은 나토 위협 발언 속에 진행된 이번 회의는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등 핵심 현안에 대해선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했습니다. 다만 나토가 미국에도 이익이 된다며 확고한 동맹으로 남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러시아는 올해 예산의 40%를 국방비로 배정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최신 주력 전차인 T-90 공장을 방문해 무기 생산을 독려했습니다. Производство танков, которыми вы занимаетесь, выросло в 5 раз, не в какие-то проценты, а в 5 раз. А производство бронемашин различного класса бронемашин в 3,5 раза. Все в разы росли. 한편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최근 극초음속 미사일을 사용했다는 주장이 제기된 가운데 미국은 극초음속 미사일을 추적할 수 있는 인공위성을 발사했다고 밝혔습니다. 베를린에서 KBS 뉴스 조빈나입니다. 성추문 입막음 의혹과 관련해 형사 기소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첫 재판 일정이 확정됐습니다. 오늘 뉴욕 맨하튼 형사법원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형사재판 절차를 다음 달 25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21년 1월 6일 의회 난입 사태, 2020년 대선 개입 의혹, 성추문 입막음 돈 사건, 기밀문서 유출 등과 관련한 4개 사건에서 91개 혐의로 형사 기소됐지만 공판 일정이 확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앞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전직 포르노 배우인 스토미 데니얼스에 대한 입막음 돈 지급과 관련해 기업 문서를 조작했다는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해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혐의는 모두 34건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무죄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일본 규슈 남부의 활화산이 분화되면서 시뻘건 화염이 솟구쳤습니다. 분화 당시의 상황을 지종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사쿠라지마 화산 정상에서 시뻘건 화염이 솟구쳐 오릅니다. 지하에 있던 마그마가 정상 가까이 상승한 겁니다. 뿜어져 나오는 연기 사이로 번갯불도 이어집니다. 시커먼 화산재와 연기가 주변 하늘을 뒤덮었습니다. 爆発的な噴火が起き、噴煙が火口から5000メートルの高さまで上がりました。 사쿠라지마 화산이 분화해 연기가 5km 상공까지 치솟은 건 2020년 8월 이후 3년 6개월 만입니다. 이번 분화로 암석 파편 등 분출물이 1km 이상 날아갔습니다. 일본 기상청은 가고시마현과 구마모토현 등 화산 주변 지역에 화산재 예보와 분화 경계 3단계인 입산 규제를 발령했습니다. 주변 도로와 민가는 회색빛 화산재로 뒤덮였습니다. 농작물에까지 화산재가 묻으면서 주민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사쿠라지마는 1935년 이후 거의 해마다 분화하는 활화산으로 2022년에도 80여 차례 분화했습니다. 일본 기상청은 마그마가 오랜 기간 축적된 사쿠라지마가 화산가스 방출량도 많아 분화 활동이 활발하다며 경계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KBS 뉴스 지종익입니다. 지난 연례 가입 기간 많은 신규 회원을 유치해 성장 중인 클레버케어가 취약계층 수혜자들을 돕고 의료 서비스 불균형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클레버케어는 전년 대비 112% 성장하며 현재 2만 2천여 명의 회원에게 서비스를 제공 중으로 남가주에서 가장 빠른 성장세를 보이는 상위 5위 보험사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공동 창업자 명리 대표와 히에팜 대표는 다양한 언어 서비스를 통해 서양과 동양의학의 장점을 결합한 고품질 의료 커뮤니티를 성공적으로 연결해 유지한 것이 신규 회원 모집을 이끌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클레버케어는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받는데 언어가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설립 목적과 스스로 건강관리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면서
회원들의 치료 접근성이 향상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클레버케어는 지역 내 식료품점과 한의학 웰니스 전문가, 제휴 의료 서비스 제공자 네트워크와 긴밀한 파트너십을 구축해 가입자에게 폭넓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개인의 필요에 따라 더욱 광범위하고 맞춤화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부 인증을 받고 공공시설로 운영되는 한인 양로호텔이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SSI와 메디컬 소지자는 본인 부담 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양로호텔인 벨리 실버타운 입주 자격은 만 65세 이상으로 SSI나 메디컬이 있는 경우 ALWP 프로그램에 가입하면 무료로 숙박할 수 있습니다. 벨리 실버타운은 2층 건물에 객실은 150개 규모로 스태프는 55명입니다. 또 호텔 개념으로 장기와 단기 숙박이 가능하며 치매 케어 섹션이 따로 있고 24시간 간호 서비스가 제공된다고 덧붙였습니다. 벨리 양로호텔은 한인 운영으로 매일 한식이 제공되며 한국어가 가능한 직원이 상주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외출 시 교통편을 제공하고 예약 대기도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KBS 아메리칸 뉴스 마칩니다.